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3D 이번 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주 3D는 임은정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 병역 문제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은정 부장검사 인사가 지난주에 갑자기 단행이 됐어요. 네, 지난주 목요일 날 네. 갑자기 단행이 됐는데 저는 대단히 놀랐습니다. 원포인트 인사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엔 이게 사실인가? 순간적으로 참 믿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임은정 부장검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네, 저 울산지검 부장검사에서 네. 지금 대검 이제 감찰 연구관으로 갔습니다. 네. 처음 인사가 날 때 중간 간부 인사가 날 때도 임은정 검사가 대검으로 올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들이 많았는데 네. 장 선배가 얘기를 해버리시는 바람에 누락됐다는 예. 소문이. 펠레 저주와 유사한 장 부장의 저주. 사실 저는 이번에 한 번 더 예상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중간 간부 인사가 되고 나면은 사표를 내는 사람이 우수수 나올 텐데 네. 그에 대한 후속 인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후속 인사 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입 밖에 내려고 그러는데 내면은 또 분명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참았더니 됐습니다. 네. 임은정 부장검사 1인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이례적인 거예요. 이례적입니다. 검찰 인사에서. 예. 검찰청 내부나 그 법무부 내부에서도 좀 놀란 기색들이 보이더라고요.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번 인사는 윤석열 총장이 관여한 인사는 아닌 게 거의 확실하고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단행을 한 걸로 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평가를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 비수를 하나 갖다 꽂았다. 특히 이제 그 규정상 검찰연구관이라는 사람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검찰총장을 보좌할 수 있는 자리에 가냐라는 그런 빈정거림도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보좌라는 게 꼭 뭐 그 수장의 뜻을 따라서 무조건 충성하는 것만 보좌는 아니고 그 보필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임은정 검사 그렇습니다. 본인이. 예. 임은정 검사가 답변을 했는데 네. 정치를 제대로 하게 만드는 그리고 검찰의 방향을 제대로 가게 만드는 것도 이제 보필하는 것의 한 부분이다라고. 그럼 임은정 검사는 감찰부에서 연구관으로서 어떤 일을 할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연구관이라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감찰과장 혹은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업무를 그대로 이행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뭐 연구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쓰게 됐느냐면요. 대검찰청의 검사라고 하면은 사실 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검사장급들밖에 없어요. 그 밖에 나머지 검사들은 그냥 검사인데 검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대검찰청 검사가 아니니까 이분들은. 그래서 이제 쓰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 하나가 기획관, 담당관, 대변인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뒀고요. 그다음에 그보다도 좀 더 아래에 있는 실무진의 이름은 과장. 그다음에 그 실무진 과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은 연구관. 이렇게 됐던 겁니다. 어쨌든 연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검사로서의 임무, 대검 그리고 검찰청의 검찰의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검사 네. 그 기능을 한다 이 얘기잖아요. 법에 보면은 검찰 연구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보좌한다 외에는 다른 어떤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총장의 심증을 읽어서 자기들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인 겁니다. 근데 임은정 검사는 과연 윤석열 총장과 손발을 맞춰서 검찰총장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이견이 있죠. 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임은정 검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 보좌이니까 내가 검찰총장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임은정 검사가 예전에도 과거에도 감찰 파트에 가게 되면 뭐 어떨 거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죠. 그렇죠. 그 공수처로 가지 않고 감찰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마 감찰 업무를 하고 공수처가 출범을 하고 나면은 황금어장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황금어장이라는 표현을 본인이 했었죠. 네. 네. 그럼 황금어장에 이제 드디어 입성을 하게 됐는데 과연 어떤 물고기들을 잡아 올릴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 제일 큰 관심을 갖게 되는 포인트죠. 제가 이제 그
그 불자이긴 합니다만 어릴 때 이제 친구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 주일학교라는 데를 가봤어요. 갑자기 주일학교 얘기가 왜 나와요? 그때 배웠던 노래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요. 예. 네.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셨네 이러더라고요. 예. 그 노래가 갑자기 그 찬송가가 갑자기 딱 떠올라서 이문정 예. 검사가 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을까. 예.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저기 나쁜 검사. 저는 예, 예. 이문정 검사가 악어를 낳지 않을까. 그럼 뭐죠? 뭐 하마 같은 인물이 되는 건가요? 예. 특히 이제 이문정 검사의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장관의 어떤 그 한수? 네. 그 부분이 과연 어느 의미를 갖고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사실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여러 가지 의미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사실 최근 들어서 조금 곤란한 입장에 몰려 있었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뭐 가지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추미애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신을 둘러싼 이 정치적 공세의 뒷 배경에 윤석열 총장이 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차원에서 이문정 검사를 대검 감찰 부서에 갖다 놓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일종의 일부에서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문정 검사 본인이 만약에 그런 의도에 칼로 쓰여지게 된다? 이문정 검사가 그거를 과연 얼마만큼 받아들일지.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중간 간부 인사에도 포함이 됐다가 빠졌다라는 얘기들이 들렸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검찰 연구관 자리가 한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 올라올 사람이 그냥 올라왔다 정도로 봐주셔도 이문정 검사가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말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거예요. 예. 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문정도 검사인데 믿을 수 있느냐?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잘하면 박수를 보내주시고요. 잘못하면 매서운 비판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추미애 장관은 어저께 그거를 사과라고 봐야 될지 유감 표명이라고 봐야 될지 입장을 그냥 밝힌 거라고 봐야 될지 사실은 정의를 내리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네. 송구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말 송구하다. 네. 네, 네. 그 행간을 읽어보면 국민들한테는 그 분란을 일으키고 어떤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지만 정치권은 건들지 마라. 너네 그만해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란거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라는 그런 입장을 많이 표명을 했죠. 조국 전 장관도 사실은 인사청문회 때 이제 사과에 대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뭐 슬픔을 줬다. 뭐 이런 그 문구를 이제 직접 써서 본인이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했는데요. 추 장관은 조금 달랐어요. 그게 왜냐하면 정말 송구스럽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뒤에 이제 본인의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네. 그게 또 다른 또 논란을 또 불러올 여지를 또 남겨놨거든요. 이게 참 게 애매한 것이 그 저는 그 추 장관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 물론 이제 뭐 여론이라든지 야권의 압박은 있다고 하더라도 않는 것이 좀 정당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 할수록 논란이 만들어질 것이고 특히 자신의 입장을 해명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분명히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줬다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도 굉장히 그 장 부장 의견이랑 동감하는 게 그 소설 쓰고 있네. 네. 그 반응은 정말 추미애 장관이 탁 나온 얘기지 준비한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정제되지 못한 발언을 툭 내놓은 거에서부터 조금 이 문제가 좀 더 커지기 시작한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검찰이 동부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한 지가 꽤 됐잖아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9개월 정도 8, 됐죠.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그 작년 12월 말에 인사청문회 그 준비하면서 일요신문에서 제일 처음 이 기사를 썼던 걸로 저는 그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근데 검찰 특히 동부지검에서 이 수사 자체를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글쎄 이제 그 동부지검장이 이제 문찬석 검사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인사에 뭐 전격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사표를 던진 그런 분이었고 오래전부터 윤석열 라인이었기 때문에 네.
일부러 안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돼 있을 때 해야지 수사의 동력을 소위 말하는 수사의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시기를 좀 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동부지검에서 지금 그 서일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나 동부지검장이 이른바 야당에서 얘기하는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측근 검사들 아닙니까? 글쎄, 그거를 기다려서 일부러 사건을 더 키웠다. 이거는 좀 생각이 저는 다른데요. 근데 검사 중에서 추미애 장관의 측근이 될 수 있는 검사는 없습니다. 국방부에 추미애 장관 부부가 전화를 했다라는 사실을 동부지검에서는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그게 유출이 되면서 이게 이슈가 됐으니까 사실은 동부지검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담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저는 또 다르게 보는 것이 그 수사 자료가 어떻게 나가느냐는 거예요. 그 자료를 나간 거는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나갔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건을 키우는 건 역시도 검찰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재밌게 만들고 싶었지 않았을까? 재판에 들어가 보면 검찰이 말하려는 단어 하나하나를 바꾸면은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추미애 장관과 그 남편분이 국방부에 전화했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커 보이는데 이건 민원실에 전화를 했던 거거든요. 민원실에 어떻게 하면은 병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했던 거고, 이거를 이제 민원실로만 바꿔놓으면은 질문을 했구나 정도로 국민들이 인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부지검에서 그동안 8개월 동안 왜 뭉개고 있었나라는 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인사를 할 때 추미애 장관을 공격할 만한 굉장히 좋은 수단이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아마 깜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언제 발표해야지 이걸 무마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무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네. 그 역시도 검찰에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게 어떤 진영을 위해서 판단을 했다라는 해석은 그거는 여러 가지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일단 지금까지 그 진행된 과정에서 팩트만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추미애 장관 아들이 그 무릎 수술을 받고 2차례 병가를 썼어요. 2차 병가가 끝난 날짜가 6월 23일 금요일이에요. 네. 그리고 개인 휴가를 신청을 해서 그 한 게 6월 24일 토요일부터 6월 27일 화요일까지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카투사로 복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 팩트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카투사들은 외출과 외박은 미군 규정을 따라요. 근데 휴가는 한국군 휴가를 따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토요일부터 휴가 신청을 따로 한 겁니다. 이것까지는 팩트로 확인이 되잖아요. 네, 토요일부터 휴가를 따로 신청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현 모 씨가 그때 당직 병장으로 있었던 때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그 부분에서 제가 이 수사가 간단하다라고 한 얘기가 왜 그랬냐면, 그 카투사들은 섹션이라고 그래. 일종의 10명 내지 20명, 30명 정도 되는 섹션의 선임병장이 있어요. 선임병장한테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선임병장이 섹션의 총괄하는 선임병장한테 따로 연락을 하고, 그 한국군 지원 그 지역 대장, 상사라고 여기는 계급이 돼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또 대위가 있는데, 그렇게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현모 병장이라는 당직 병장이 사실은 지금 되게 중요한 어떤 인물로 부각이 됐지만, 서일병이 소속된 그 섹션의 고 선임병장 그리고 그 상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휴가를 처리했느냐, 그 부분이 제일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모 씨가 뭐라고 얘기했든 간에 실제로 그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요 단계, 이 단계가 보고 단계가 맞기 때문에 요 단계별로 보고가 됐는지만 확인해 보면은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엉뚱하게 현실을 가지고 지금 사실관계 여부라든지 그 이 문제를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엇갈리고 있다. 사실 이게 군대 얘기하니까 제가 자꾸 말수가 줄어드는데요. 이번에 공익 근무라서 지원 장교가 하나 밝혔습니다. 내가 휴가자로 처리했어. 저는 그래서 그 동부지검을 포함해서 카투사 경험이 있는 그런 검찰의 관계자가 있으면 이 포인트를 좀 제대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를 아마 얘기를 안 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휴가가 제대로 절차대로 처리가 됐느냐 안 되느냐 확인하는 방법은 그건 간단하다고요. 되게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추미애
당시 여당 대표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정치인으로서의 아들 병역 문제는 이거는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검찰 수사와는 또 다른 별개로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정말 송구하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저는 사실 좀 불편해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진짜 큰 잘못이 있어서 또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사과까지 갔다면 모르겠는데 논란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게 되는 장면은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치에서 이런 장면이 계속 반복되어야 할까 그런 걱정은 좀 돼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계속 보면서 사실은 그 정치인들이 뭘까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해는 사회화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빨리빨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이 그 지금 현 정부 여당에 사실은 추석을 앞두고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그 부담을 좀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추석 전에 추미애 장관이 모종의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저 먼저 얘기해보자면 애초에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 현 씨라는 분이 고발을 했던 게 공익적인 목적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권익이나 뭐 국가인권위원회나 그런 데 고발한 게 아니라 DC 인사이드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익신고자의 지위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감이 안 됐다라는 처음 기사를 봤을 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계속 잘 버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문제가 있어서 문제시 됐다기보다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문제를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더 크게 작용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라도 버티지 않을까. 그 추미애 장관이 이문정 검사를 그 배치를 하면서 속으로 나를 이렇게 몰아내려고 한단 말이지 내가 그렇게 물러날 줄 알아?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일전이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렇게. 아까도 이제 이문정 검사의 원포인트 인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지만 이문정 검사를 그렇게 한 명을 인사를 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추미애 장관의 거취와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어떤 그런 추 장관의 어떤 판단과 결단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 아주3D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2단계로 방역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언제 어떻게 또 이게 터질지 모릅니다. 우리 마스크 꼭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 있을 때 그 가급적 대화를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